2025년 을사년 첫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내가 낸 세금은 어디에 사용할까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난해 12월 부산시가 편성한 예산을 심의해 의결한 부산시의회 임말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편성된 예산 규모 또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늘고 줄었는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도 바쁘게 움직이셔야 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 부산시의회 후반기 살림살이 좀 책임자로 지금 지난해부터 좀 그 역할을 하고 계신데 이 예결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시죠. 언제나 시의회는 늘 시민을 중심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심사를 하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균형 재정이 원칙입니다. 올해는 특히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국세가 계속 감소되고 있어서 세입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네. 굉장히 걱정도 되고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23년도를 비교해 보면요. 23년도에는 그 국세가 당초 400조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네. 정부에서. 근데 실질적으로 결산 부분에서는 344조로 많이 줄었네요. 네, 56조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지방 그 광역시도에서는 네. 실질적으로 내국세의 19.24가 지방 교부세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56조 감소로 인해서 부산시에는 23년도 실질적으로 약 1,900억 원이 네. 세입이 감소가 됐죠. 당초 예산보다 연말에 이렇게 감소가 되어서 네네네. 굉장히 좀 우려스러웠고요. 23년도에 이어 작년 24년도에도 약 1,200억 원이 감소가 예상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10월에 국회에 제가 직접 방문하여서 지방 소멸에 대한 이 위기를 전달을 하고 네. 그 내국세 1,200억에 대한 부산에 대한 이 부분을 예비비로 각 시도에 이제 내국세의 그만큼 삭감한 부분만큼 예비비로 네. 조금 보충을 해달라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였고요. 그때 당시 그 기획재정의 그 박수영 그 위원장님께서 네. 간사셨습니다. 다 지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하셨는데 50% 수준을 그래도 감액하여서 네. 교부를 하여가지고 24년도는 568억이 감소돼서 이제 교부가 되었죠. 네, 이런 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런 고무줄 같은 이런 예산 이런 부분들이 문제인 것 같은데 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셨다고요? 네, 사기업과 달리 행정은 영리 목적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을 이월하는 이런 그 악순환을 끊고 최대한 확장 재정을 예산 편성을 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네. 시민 복지 정진에 극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부산의 예산은 단순한 숫자를 맞추는 게 아니라 네. 부산 미래 발전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25년도 예산을 심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부산 미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세입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진짜 살림을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좀 예산안이 확정이 되고 이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조금 어려운 과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예산 심의 과정 어땠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말로 고민과 협력의 과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불황과 세수 부족으로 민생고는 이중고가 예상되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견제와 감시만 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많이 제시하는 게 방법이기도 했고요. 이번엔 정말 대안을 정말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선심성과 불필요한 예산은 가감하게 삭감하는 동시에 미래성장 동력에는 크게 정말 적극 지원했고요. 그 결과 당락 없이
정말 민생을 중심으로 잘 결과를 도출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어떤 그 25년도 예산은 우리 상임위에서 예결위원들이 그 각자 상임위에서 네. 반론 그 의견이 분분하게 됐던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네. 또 예결위원회에서 전체 결정된 부분을 마지막 결정하기 전에 각자 상임위로 돌아가서 다시 또 협의를 하고 네. 이렇게 해서 47명이 전체가 예결위원이라는 어떤 생각으로 의사 존중을 했고요. 또 13명 예결위원 전체가 네. 위원장이라는 책임감으로 임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이 돼서 편성이 됐는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딱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은 네. 시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필수 사업과 또 부산 미래 발전의 동력이 되는 재원을 우선적으로 이제 배분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한정된 예산 속에서도 뭐 의회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이 예산을 조금 늘리는 게 좋겠다. 아니면 뭐 삭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예산들을 조금 뭐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은데 올해 예산, 뭐 증액된 예산이라든지 좀 감액된 예산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목적 사업을 하는 거는 그대로 네.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네. 그대로 이제 다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정액된 사업으로 우리가 조금 보면은 올해는 특별히 민생을 위주로 많이 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안전과 그다음에 시민 건강 쪽으로 세 분류로 말씀을 드리면 간략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민생 안정에는 말버스 한성 할인제라고 10억을 정액을 해서 네. 218억에서 228억 천만 원으로 정액을 냈습니다. 네. 이거는 시민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민생이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고요. 시민 건강에는 파크 골프 유지 보수를 우리가 그 5억이었는데 11억을 정액시켜서 16억 5천만 원으로 정액을 시켰는데 노년층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스포츠 환경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액을 시켰습니다. 시민 안전에는 시내 그 이런 강력시도 정비 20억에서 30억을 정액시켜 30억에서 20억을 정액시켜 50억이 되었는데요. 네. 이거는 노후화된 이제 도로를 네. 정비하고 포트홀 발생을 이제 예방하는 예산인데요. 이 부분은 매년 연말 되면은 한 50억 가량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부터 50억을 줘서 조금 포트홀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고요. 네. 반면에 이제 삭감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간략하게 그 부산 어린이 문화복합 공간 네. 들락날락 조성을 약 19억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처음 예산이 132억이었고요. 네. 거기서 진짜 19억 삭감해서 111억을 이제 줬는데 그거는 구군별 형평성과 성과 점검 결과를 보고 사업을 조금 더 내실화를 해라라는 측면에서 19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품격 있는 부산 거리 디자인 사업 68억 7천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네. 이 이유는 처음 예산이 125억이었고요. 거기서 56억 3천만 원만 이제 예산을 줬는데 이 부분은 시범 사업 한 개소 시범 사업을 하고 추후에 이제 추경의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전체 예산이 많이 드는 만큼 그만큼 지방채 예산이라서 네. 시범 사업을 한번 하고 나서 그 위에 추후 경과를 보자라고 이제 삭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삭감한 이유는 사업의 이제 뭐 타당성과 우선순위, 실효성 검토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눈에 띄는 부분이 부산시 교육청의 올해 예산이 좀 어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어쨌든 그 아이들을 키우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 교육청 올해 예산안에 좀 담긴 내용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5년도 올 네. 교육청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약 1.7% 증가해서 5조 3,300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예산안 조정하면서 75억을 삭감을 하고 어차피 삭감 행도는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원안 가결이라고 뭐 이제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부산시 교육청 주요 계획을 한 5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네. 첫 번째 이제 학력 향상에 집중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인성 교육을 강화를 중요하죠. 인성 네. 교육 강화를 했고 그리고 또 미래 인재 육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미래 인재 육성 사업에 중점도 두었고요. 그리고 이제 학부모 교육비와 그 맞벌이 그 부모들의 그 네. 아이 돌봄 그 부담을 조금 덜어드리기 위해서 유아학비 지원하고 늘봄 학교를 확대하는데 사업을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 통학로 환경 개선 그리고 교직원들 안전한 학교 조성하는데 이렇게 한 5개 분류로 크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번에는 가장 조금 조금 문제가 됐던 부분이 좀 네. 문제보다는 조금 걱정이 우려되는 부분이 고교 무상 교육비 특례 지원이 네. 일몰. 24년도요. 네. 이제 12월로 일몰됐습니다. 네. 그 규정이 그때까지 돼 있어서 올해 그 631억이 세입이 감소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무상 교육비가 631억이 교부되지 않았지만 부산시의 기금을 활용해서 예산을 그 100%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현재 특례 지원 일몰 연장을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시의회와 교육청은 협의를 해가면서 학부모 교육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올해 예산안 확정이 됐고 앞으로 잘 시행이 될 일만 남은 것 같은데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방 재정 자체가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좀 맞습니다. 잘 편성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좀 어떤 제도적인 그런 장치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지방자치, 지방장치, 지방분권이라면서 지금 네. 완벽하게 예산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분권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렇죠. 네. 지방자치의 완성은 지방 재정의 안정성이 네.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 정부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가 자립이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네. 그래서 11월 22일 본회의에서 지방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고 그다음에 그 지방 교부세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이 그 주요 내용을 보면은 지방 교부세 감소 분야에 대한 보전을 해달라는 부분을 지방 보조금 군령 기금을 통해서 보전을 해달라라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었고요. 또 지방 교부세를 개정을 해달라. 지방 교부세법에 의해서 지방 교부세는 19.24% 이 부분을 더 인상을 해달라. 네. 그래서 개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요. 또 다른 세제 개편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어떤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를 해서 우리가 지금 중앙에 정부에 지금 건의를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는 오랜만에 저희 방송에 나오셨는데 또 지역이 해운대구 지역구 의원이신데 네.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뜨거운 하도가 해운대구 그린시티 난방비 문제일 것 같은데 올해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금도 고갈이 됐고 여러 가지 어려웠던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난방비 인상은 우리가 그 국제적으로 정시 전쟁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스 원가가 162% 정도 그
정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여기 지금 그 집단 에너지 시스템의 소각장도 있고 집단 에너지도 있고 그린 에너지도 있고 좀 복잡합니다. 네. 복잡한 부분을 지금 여기서 다 설명은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그 다른 우리 그 집단 에너지 이 시스템과 똑같은 시스템인 다른 지역에는 네. 한 3차례 정도 올라서 15% 한 약 40몇 프로까지 요금이 인상되는데 저희들은 한 번밖에 안 올랐고요. 그래서 그동안 그 기금으로 계속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건 특별회계로 전체 주민들의 그 도시가스 요금을 전체 다 받아서 세입하고 도시가스 요금을 줘야 하는 이 부분이 연간 100억 많이 차이 날 때는 100억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부 이제 기금으로 저희들이 지원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금이 이제 거의 고갈 전년도 수준으로 10몇억 고갈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불가피하게 15% 한 번 더 인상을 했고요. 그 측면에서 우리 그 부산시장께서 그 올해 이 기금의 지역 난방비 기금의 10억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이 신시가지 특별히 어려운 사정을 생각해서 시장님이 10억을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해운대 지역에 뭐 그린시티 그리고 송정에도 여러 현안들이 있는데 좀 시간 관계상 뭐 이 많은 현안들 중에서 이 부분은 꼭 말씀을 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가 뭐 다 일일이 검증을 하셔서 조금 안타까운데요. 네. 신시가지 부분에서 그린시티 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신해운대역에 버스 노선을 그 정설을 했습니다. 100-1번이 들어가서 그 신해운대역과 시가지가 굉장히 이렇게 오가는데 교통이 불편했는데 8분에 한 대씩 버스가 갈 수 있는 100-1번은 노선을 신설을 했고요. 네. 또 우리가 소각장을 대보수하고 난 이후에 이제 전기가 발생됩니다. 이 부분이 전기를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이 조례가 없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전기 발생 부분에 대해서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고요. 이게 연간 약 6억 이상 전기 판매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합니다. 거기에 특히 이제 네. 또 10분의 1은 우리 지역의 자치단체에다 내려줍니다. 그래서 네. 그만한 또 수익이 발생이 됐고요. 송정천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송정천에 그 데크를 깔아서 네. 저 송정 바다는 솔직히 관광객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천은 순수하게 송정 주민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인데 여기에 데크를 깔아서 한 15억 정도 예산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주민 생활 건강의 힐링 공간으로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제 특별히 이제 중동 지구로 해서 자연재해 지구로 청사포, 미포 이런 데는 선정이 돼서 올해는 약 15억으로 설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뭐 특별히 또 우리 그 해운대 요 갑 지역에는 그 파크 골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배수지 위에 저 대천공원 배수지 위에 파크 골프 6홀짜리를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이걸로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나 더 요청을 해서 청사포나 달맞이 쪽으로 그 공원 쪽으로 파크 골프장을 하나 더 찾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들에게 좀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해주시죠.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25년도 예산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고민하면서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부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한 예산입니다. 이번 예산이 잘 집행된다면 시민 여러분께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시의회에 필요한 어떤 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새해도 건강, 을사년 새해도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굉장히 바쁘셨는데 올 한 해도 정말 바쁘게 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활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산시의 올해 예산안 비전은 시민의 행복한 글로벌 허브 도시였는데요. 올해 부산시 살림살이가 시민의 평범한 일상 지켜주길 바라며 올해 첫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